안녕하세요. 2월 18일 금요일 RF텍. 오늘은 지난해에 2021년도의 실적 매출 영업이익을 RF텍이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큰 상승, 코로나 팬데믹인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로 보게 된다라면 이와 같은 지난해 2021년 10,000원에서부터 가장 최저점인 이것이 바로 2021년도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 정도에 이제 반등의 모습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또 다시 지정학적인 리스크, 러시아의 문제,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의 그러한 불확실성, 그리고 1월 달에는 횡령 배임, 또 오스템 임플란트, 또 메드팩토, 또 신라젠의 문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국내 코스닥 시장은 찬물을 끼얹듯 이렇게 해서 지수 조정과 가격 조정까지 곁들여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은 다음 달 3월 중반까지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고요.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발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사라져간, 그러나 여전히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불씨처럼 남아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안정의 모습을 유럽 증시와, 물론 어저께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친러 세력과의 그러한 포격으로 인해서 잠시 출렁이었고, 또 간밤에 러시아 시장도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4.88%의 지수 조정이 나왔지만 주요국의 유럽의 증시는 1% 미만 총 평균 6, 7%의 약보 합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의 미증시 역시 다우존스는 1.7%대, 그리고 나스닥은 2점 후반대의 지수 조정을 보였지만 우리 증시는 좀 안정적인 수급으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적인 환경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업적인 환경보다도 우리 증시는 지난해 이렇게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수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약바이오는 대부분이 50%의 지수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야 이미 벌써 손절을 하고도 남았을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RF텍을 바라보기에 올해 역시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닝한 매출 2022년도에는 4천억 원을 넘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률인데 그동안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금 나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필러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한 영업이익률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성장 동력, 5G 안테나, 기지국 모듈,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은 올해는 정도는 5% 이상 이 정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올해와 내년 정도까지는 영업이익률 측면을 좀 더 고려를 해보면서 투자를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이제 이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예탁금은 63조 4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용 융자 잔고가 대단히 23조 이상에서 현재 20조 4,67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냐면 이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 신용 잔고, 즉 레버리지 투자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이 지나면서 지수 조정이 나온 부분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불확실성도 있었지만서도 그때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그렇게 지나치게 매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70%, 80%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때의 이 부분을 살펴를 보게 되면 투매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의 폭이 더욱더 낙폭이 커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도 봐야 되겠지만 국내의 수급 상황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 빚투자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 조정이 좀 더 낙폭이 커졌다라고 저는 보기에 이 부분을 좀 더 신용 융자 잔고 그리고 환율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은 기본이겠죠. 환율에 민감한 기업의 궁극적인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움직임,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국인은 뭐 100% 매도로 이렇게 일관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환율은 고려들 돼야 되겠고 현재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63조에서 73조 사이 이 밴드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달라진 환경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신용 융자 잔고가 지나치게 늘어나는지, 지나치게 늘어났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투매가 진행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시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급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 RF텍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258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26%의 매출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 늘어난 123억 원을 달성을 했고 당기 순이익은 17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 123억 원 보고 매출을 보게 된다면 123 나누기 3,258억 원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영업이익률은 3.77, 3.7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77%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이고 상당히 낮죠. RF텍은 지난해 IT 모바일 부품 사업을 비롯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진행 중인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사업과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이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 IT 모바일 부품 사업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요 매출액이 26% 늘었고 올해는 5G 안테나 사업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으로 이 정도로 이 두 자릿수 25% 이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민년 2022년도에는 4천억 원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RF텍은 올해에도 고객사의 스마트폰 생산량 증대와 신규 플래그십 모델 출시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G 안테나 사업과 자회사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가 5G가 늘어났고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이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세하게 이제 매출 부분은 이제 나오게 되면 보면 되겠는데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제 다음 달에 나오겠죠.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이 상당한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RF텍은 국내 정부 차원의 5G 투자 동료와 미국 파웨이의 제재,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로 올해 5G 안테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RF텍은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의 해외 품목 허가 추가 승인을 통해 해외 매출 늘릴 예정에 있고 다음 달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엑소줌과 철갑상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PDRN 원료 기반의 스킨 부스터 화장품 신제품을 다음 달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보툴리늄 톡신 신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3월 1분기 이내라고 했는데
RF텍은 2023년 말, 내년 말 신공장 완공 그리고 전임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라면 6월까지인데 저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건 4, 5월 정도면은 삽을 뜨지 않을까 하는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 1만 평 부지에 신공장 건립을 시작을 한다. RF텍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시와 신공장 관련 부지 매매 계획을 체결했고 현재는 12 주식 전환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액 물량 전혀 주식 전환이 일체 없고요. 이번에는 재무제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FN 가이드를 보게 되면 이곳 2018년, 19년, 2020년, 2021년을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58억 원, 지난해에 131억 98억 원. 현재는 넷쿼터를 보면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어쨌건 2021년은 126억이라고 그랬었고요.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9년도에 4.62가 됐고 2020년은 3.78, 올해 작년에 2021년도에도 3.77% 정도, 그리고 유보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항상 1200%, 1100%, 1047%. 지난해 2021년도를 보게 되면 3분기 누적을 보게 되면 1200%이기 때문에 충분히 RF텍은 재무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 제가 또 지켜보고 있는데 바이오플러스라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바이오플러스도 역시 중국에 진출한 히알루론산 필러 기업인데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를 육박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로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이 이 부분에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꼭 살펴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아직은 이것만 자료만 봤지 자세한 재무제표라든지 RF바이오의 연결기준 RF바이오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은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고 매출의 증가율 즉 63%의 증가를 했다는 정도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일봉상에서 지난해 12월 정도 이 부분이죠. 상승을 할 거 6,230원 이 정도 6,250원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1월 달과 이와 지정학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 조정과 함께 이 종목도 동반하려 지난 1월달, 2월달까지 주식 오른 종목이 2,300개 종목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10개, 20개 정도 안팎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상당하게 큰 가격 조정을 거쳤습니다. RF텍의 여기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면 주가가 오를지 안 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이것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5번에 걸친 6,300원 정도의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로서 더욱더 가격 조정이 5,000원도 하회됐던 부분이 4,990원까지가 됐네요. 마에 5,000원까지가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다시 한번 지난해 10월 이후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이
부분이 다시금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1분기 5월 15일이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안테나 모듈 또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에 대한 그러한 매출 영업이익을 또 확인해 보면서 올해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감 잡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그리고 상반기 전에 이제 보툴리늄 톡시 1만 평 규모의 CGMP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증축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내년 말 2023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이 되고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균주 독보적인 그로 인해서 2020년도에 이러한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으로 저는 이제 투자가 진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임상을 또 거쳐야 되겠고 내년 10월 11월까지 전임상 단계를 마치고 임상 1상부터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